예, 이번 시간은 원자의 구조와 스펙트럼입니다. 원전의 전자는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을 스펙트럼을 관사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원자의 구조를 얘기하는데 원자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는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합니다. 왜냐면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정황 증거상 이건 왜 그럴까 한번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입부를 보면 망원경으로 먼 우주의 성운이니까 별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색을 가지고 있다죠. 빨간색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빨간색이 왜 그럴까라고 얘기하면 요거에는 원소가 수소가 많이 있대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불꽃놀이 모습입니다. 불꽃놀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색깔의 화약 원소들이 이제 폭발을 하면서 에너지를 이제 방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죠. 이런 색깔들이 왜 이렇게 특별한 원소는 특별한 색을 가질까라는 거죠. 바륨 같은 경우는 초록색이고 구리 같은 경우는 파란색인가요? 스트론드륨 같은 경우는 빨간색 이런 식으로 이제 폭발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다 보니 그런 스펙트럼, 그래서 하나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시광선의 빛의 경우는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빛이에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불빛, 이거 분광기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 분광기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통합과학 때 이제 이용해서 뵀죠. 그래서 원소별 스펙트럼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광기를 이용해서 봤더니 요 가처럼 93페이지의 가처럼 연속적으로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보이는 스펙트럼, 이런 걸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떨 때 나오냐 봤더니 여기 같이 햇빛이나 백열 등과 같이 고온의 물체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이 색이 끊어짐 없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온의 물체에서 나오는 빛이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연속적으로 빛이 나오겠죠. 그런데 특정한 기체들을 이제 가열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전압을 가한다든지 그랬을 때 특정한 기체에서는 특정한 스펙트럼, 다시 말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색깔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소소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빨간색, 그리고 요거 한 파란색, 그 다음에 보라색 이렇게 나오는데 빨간색 비율이 조금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걸 사람들이 인식할 때는 어떤 색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 처음에 도입부에서 잠깐 보면, 도입부 그림을 잠깐 볼게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먼 우주에서 빨간색을 띠는 장미를 장미성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미성운을 봤더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단순히 빨간색으로 보이지만 어떤 걸 다시 분광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요 빨간 빛이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빨간색 뿐만이 아니고 초록색, 파란색, 그리고 보라색 이런 것도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의 눈에선 이 부분이 좀 더 강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빨간색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를 높은 수소에다가 집어넣고 높은 전압을 가했더니 이렇게 스펙트럼 색깔이 나오는데, 선 스펙트럼 색깔이 나오는데, 장미 성운을 봤더니 장미 성운에도 똑같이 이런 선 스펙트럼이 나오더라라는 얘기는 뭐야? 그 안에는 바로 수소가 주로 된 성분으로 돼서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소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헬륨이 들어있는지, 네온이 들어있는지, 나트륨이 들어있는지에 따라 그 업에다 고압을 가하게 돼버리면 그 기체가 빛을 발하게 되는데 이런 선 스펙트럼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헬륨을 집어넣을 땐 이런 선 스펙트럼, 네온을 집어넣을 땐 이런 선 스펙트럼, 나트륨을 집어넣을 땐 이런 선 스펙트럼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그 중에서 특별히 특정한 색에 좀 민감하다 보니, 그리고 또 그 기체에서 좀 더 또렷하게 나오는 선 스펙트럼이 있다 보니 여기 있는 것처럼 네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온 주황색인가요? 이런 색으로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기체를 넣느냐에 따라 선 스펙트럼이 틀리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우리가 볼 때는 특정한 색깔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그 안엔 어떤 기체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요 화상 탐사 로봇을 여기 있는 것처럼 큐리오시티 로봇은 실제로 갔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큐리오시티 로봇은
요 안에서 실제로 이걸 그 우주 그 화성으로 보낼 텐데 보내게 되면 이 탐사 로봇이 안에 있는 레이저 분광기를 이용해서 특수 로봇을 해서 이제 파장의 빛을 레이저 빛을 쏘여주면 이 암석이나 그리고 토양에 방출돼서 나오는 빛을 보고 요 안에 있는 건 어떤 물질이 어떤 원소가 있다는 걸 이제 검측해내는 거죠.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서 여러 가지 화학적인 실험, 뭐 염산에다가 뭐 집어넣었더니 뭐 기체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뭐 나트륨이 있다. 아니면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실험을 할 수 있겠지만 가져온다고 얘기하면, 근데 그것까지 힘드니까 간단하게 선 스펙트럼 분석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원소들을 한꺼번에 검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주 탐사할 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러한 선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걸로 얘기하면 띄엄띄엄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소들의 경우는 스펙트럼이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원소를 가열을 하게 되면 특정한 선 스펙트럼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면 불연속적이죠. 그럼 이 불연속적이자라는 걸, 이 현상을 가지고 그럼 원자는 어떤 모양일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실험 결과 그리고 많은 연구를 했지만, 그 전에까지 러더퍼드가 했던 실험으로 얘기해 보면 여기 핵이 있고요. 핵 주변에 뭐가 있어요?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를 이제 돌리죠. 그리고 핵은 플러스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 상황을 유지하려고 했던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전자가 가속되는 상황입니다. 가속되게 돼버리면 이 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자기파가 만들어져. 그래서 전자기파가 방출합니다.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되면 얘는 에너지를 줄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들어가서 정기적인 중성 유지하겠죠. 다시 말하면 정기적인 성질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기파 방출이 연속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족할 수 있는 원자의 모형은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걸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뭐냐면, 보라는 과학자가, 덴마크의 과학자인데요. 이 과학자가 양자 조건 그리고 진동수 조건이라고 얘기해서 결국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설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집단지성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 요 보어의 가설이 특별히 틀린 건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군가 어느 순간 요거보다 보어가 만들었던 이 원자 가설보다 조금 더 나은 가설, 이걸 퍼펙트하게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이 맞는 거겠지만, 지금 현재는 보어의 원자 모형이 현재 상황에선 가장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해 보면 보어의 원자 가설은 뭐냐면, 보어 전자들은 핵 주변에 있는데, 핵 주변에 도는데 아무렇게나 궤도를 요런 궤도 요런 궤도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얘기하면 이게 돌아간다고 얘기하면 요 궤도를 돌 수 있고, 그 중간 궤도들도 돌릴 수 있고, 조금 더 안쪽 궤도 마음대로 돌 수 있겠죠. 여기 그림이 있는 것처럼 물체를 잡아가 가지고 돌리는데 줄의 길이를 임의대로 조절할 수 있으면 연속적인 에너지 연속적인 궤도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보어의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무런 궤도는 마음대로 궤도를 도는 것이 아니고요. 특정한 궤도에만 돌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 궤도를 이제 불연속적 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흔히 94페이지에 있는 이런 것처럼 전자들이 있을 때, 전자들은 마치 계단에 놓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림이 그린 거랑 여기 있는 거랑 그림이 있는 거는 좀 차이가 나는데, 요거는 에너지 주의 거리를 고려한 거고, 셈은 그냥 고려를 하지 않은 건데,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계단입니다. 계단이고,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한 명씩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전자라고 얘기하면 이거 사람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계단에 사람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면, 서 있다고 얘기하면 특정한 위치에만 있을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요 중간에 사람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정한 높이에 해당되는 그 높이에만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단처럼.
똑같이 전자들도 이런 궤도 있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비스듬한 이런 공간이 아니고 이렇게 띄엄 그래서 계단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 계단이 요 그림처럼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바닥 상태가 이렇게 되면 그 다음 계단은 거리가 좀 높고요. 그 다음 계단은 좀 더 낮고 그다음에 짬 계단은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가면 갈수록 점점 간격이 점점 좁아집니다. 높이가. 그래서 이런 궤도만 다시 말하면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양자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을 보면 계단에서 굴린 공은 어느 계단이든 머물 수 있으나 계단과 계단 사이에는 머물 수 없다. 원자핵 주위의 전자도 마찬가지로 특정 에너지 값만 가질 수 있으며 그 사이 값은 가질 수 없다. 그래서 특정 궤도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안쪽 궤도를 흔히 n=1인 궤도, 좀 더 위쪽의 궤도를 n=2인 궤도, 그 위쪽 궤도 n=3인 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자들은 아래쪽 궤도에 있을 수 있고요. 위쪽 궤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쪽 궤도에 있던 전자가 아래쪽 궤도로 내려올 수도 있고요. 아래쪽 궤도에 있던 전자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값은 가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 궤도를 이제 핵이 있고요. 핵 주변에 돌 수 있는 궤도를 한번 그려보면 요게 안쪽 궤도 n=1인 궤도라고 얘기하고요. 그 바깥쪽 궤도를 이렇게 그려서 n=2인 궤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가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 내려갑시다. 내려가게 되면 에너지가 누가 더 많냐면 바깥쪽으로 에너지가 많아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에너지가 적어. 쉽게 읽어보면 너희들 계단 아래쪽에 있는 게 훨씬 더 안정화되어 있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정합니다. 위험하죠. 똑같아요. 바깥쪽에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아서 위험해. 아래쪽으로 가면 안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던 에너지를 들어오려면 안정화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갖고 있던 에너지를 방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방출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역으로 안에 있던 전자가 바깥으로 나가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바닥 상태에 있던 안정한 전자가 위로 올라가고 흔히 들뜬 상태라고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올라가려면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적은데 에너지 준위가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니까 어떻게 되니?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위로 들뜬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고요. 아래에 있던 전자가 위로 올라가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방출된 에너지를 방출하고 흡수할 때 이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기파, 다시 말하면 빛의 형태로 방출합니다. 그래서 빛을 방출하거나 빛을 흡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닥 상태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보통 이제 마이너스 13.6 그리고 n=n2 걸 이제 마이너스 3.4 일렉트릭 볼트라고 얘기하면 여기 있던 게 아래로 내려오려면 요 차이값만큼 다시 말하면 10.2 일렉트릭 볼트만큼 방출하고 내려오고요. 또 역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 요 에너지 10.2 일렉트릭 볼트만큼 흡수해야만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에너지 값을 방출하거나 흡수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궤도에 해당되는 에너지만 방출하고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95페이지에 보면 n=1인 궤도, n=2인 궤도, n=3인 궤도라고 얘기하는데 통상 제일 바닥 상태를 n=1인 궤도라고 얘기하고요. 그 위쪽에 있는 들뜬 상태를 이제 n=2인 궤도,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궤도를 이제 n=3인 궤도, 그 위쪽 궤도를 n=4, 그 위쪽 궤도를 n=5인 궤도라고 합시다. 물론 그 위쪽으로도 계속 있겠지만 점점 간격은 실제로 좁아져요. 그래서 n=5에서 n=1으로, 4에서 1으로, 3에서 1으로, 2에서 1으로 되는 계열이 있고요. 또 계열에 따라 5나 그 위쪽에서 2로, 4에서 2로, 3에서 2로 가는 계열이 있습니다. and 5에서 3로 가는 계열, 4에서 2에서 가는 계열, 물론 바깥쪽에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n=1으로 떨어지는 이런 계열을 흔히 뭐라고 하면 라이먼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n=2인 궤도를 떨어지는 걸 이제 뭐냐면 발머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n=3로 가는 걸 파셴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먼 계열의 경우는 요 차이가 크죠. 차이가 크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것들의 경우는 어떤 거? 자외선 계열이 방출되고요. 발머 계열의 경우는 그거보다 좀 작아. 그래서 얘는 가시광선 계열이 나오고요. n=3인 궤도는 요거보다 좀 에너지 주기가 작아. 그래서 적외선 계열이 이렇게 방출됩니다. 그래서 그 바깥쪽에 있는 에너지는 뭐 n=5까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위에 6, 7, 8, 9 거의 무한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특정한 궤도, 원자의 지름에 수렴하게끔 돼 있고요. 그것들은 다 라이먼 계열, 다시 말해 n=1으로 떨어지느냐, n=2로 떨어졌냐, n=3로 떨어졌냐 이거에 따라 이제 계열, 그리고 라이먼, 발머, 파셴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이를 그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 주합니다. 그러면 요 차이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봅시다. n=2에서 n=1으로 갔을 때 적외선이야. 그러면 무한대에서 n=2로 떨어지는 거는 가시광선이래. 그 말은 뭐니?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떨어지는 것이 여기서부터 무한대에서 n=2로 떨어지는 것보다 어떻다?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 요 간격이 좀 큽니다. n=2, 1에서 2. 물론 2에서 3 가면 좁아지고 점점 더 좁아지겠죠. 이렇게 될 테고요. 요런 것들이 어떤 데 응용되냐라고 얘기하면 우리 97페이지에 보면 원자의 선 스펙트럼, 그래서 요 형광등에는 그 안에 수은 기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은 기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고압의 전극을 가하게 되면 전자들이 이쪽이 날아갑니다. 날아가면서 수은에 부딪혀. 수은에 부딪히게 되면 수은 원자 안에 원자가 있으면 핵이 있으면 핵 주변에 전자들이 돌죠. 근데 전자들이 도는데 전자가 요 안쪽 궤도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던 전자가 내려오기도 하고,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돼? 방출하지. 그리고 또 여기서 있던 전자가 또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해. 그런데 이 에너지 흡수되는 에너지가 뭐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전자들이 가속되는 에너지, 공급되는 에너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반복하면서 뭐가 나온다? n=1으로 들어가니까 뭐가 나오겠니? 자외선이 나옵니다. 자외선이 나오는데 형광등의 경우는 요 표면에 뭐가 붙어 있을까? 형광물질이 붙어 있습니다. 형광물질이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면 자외선이 부딪히면 요 형광물질은 빛을 발합니다. 그 빛이 우리가 눈이 볼 수 있는 뭐야? 가시광선이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형광등 외부에는 뭐가? 가시광선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형광등의 경우는 안 좋은 점이라고 얘기하면 형광등의 경우는 뭐가 지속적으로 나오니? 바로 자외선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물론 요 원리를 이용해서 혹시 선텐하우스라고 해서 피부 선텐하는, 실내에서 선텐하는 그런 데 같은 경우엔 형광등이 요 표면에 형광물질이 없는 형광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외선이 다이렉트로 나오겠죠. 자외선이 다이렉트로 나오니까 피부가 까맣게 탑니다. 그런 것들의 경우는 이런 걸 쓰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오로라의 경우는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선 스펙트럼입니다. 대표적으로 태양풍에 의해서 극광이라고도 하는데 지구는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커다랗게 자석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양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양쪽 끝부분이 뭐가 세니? 자기장이 셉니다. 이 자기장이 센 부분에 전자들이 몰려 있고요. 그것들을 이제 태양풍에서 부딪힙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빛나면서 형광등의 원리랑 똑같이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가시광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이제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이런 원리들 이용해서 여러 가지 보이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